올여름 부산의 폭염 일수는 최대 25일, 열대야 일수는 최대 17일로 지난해보다 1.5배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태풍은 평년 수준인 두세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부터 해운대와 광안리, 송정, 송도 등 부산의 4개 해수욕장에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혼잡도를 확인하고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정부 공모에서 선정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오는 26일부터 17일간 진행합니다. 상품의 판매와 관광 등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 전역에서 할인 행사가 펼쳐집니다. 부산시는 공동주택 관리비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부터 아파트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찝찝한 장마에 숨쉬기 힘든 무더위,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는 태풍까지 날씨는 여름철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올여름 부산 날씨는 어떨까요? 안수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8일 부산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날씨가 맑아지겠지만 오는 24일부터 4일간 또다시 비 소식입니다. 남부지방에서 장마는 보통 6월 23일 무렵 시작해서 한 달가량 이어지는데 올해도 평년과 비슷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7월 중순 정도까지 장마철 기간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예고됐는데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부산의 폭염 일수는 최대 25일, 열대야 일수는 최대 17일로 예상됩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역대 최고 더운 해로 기록된 2018년만큼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는 1.5배가량 많습니다. 따라서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7월 말에서 8월 평균 최고 기온도 30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마다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해지고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폭염특보 발효 기준도 보다 현실화됐습니다. 기존 특보 기준이 단순 일최고 기온이었던 데서 습도를 더해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특보를 발효하기로 했는데 기상청은 내륙보다 해안을 끼고 있는 부산의 특보 일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7, 8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다나스와 프란시스코 등 4개. 올여름 태풍은 평년 수준인 2개에서 3개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면 침수나 붕괴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다음 달부터 해운대와 광안리, 송정, 송도 등 부산의 4개 해수욕장에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을 시행한 데 이어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혼잡도 신호등은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며 해수욕장이 적정 인원보다 최대 200% 많은 사람이 있으면 노란색, 200%를 초과할 경우 빨간색이 켜지도록 해 이용객이 미리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정 인원은 이용객 사이의 간격과 1인당 사용 면적 등을 계산해 산출됩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다음 달 1일부터 해운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대형 해수욕장에서 우선 실시되며 중순에는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됩니다. 부산시는 정부 공모에서 선정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오는 26일부터 17일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부산 지역 상품의 판매와 소비, 관광 등을 통해 소비를 높이기 위한 행사로 부산 전역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지역 상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를 위해 부산 브랜드 페스타, 신발 특별 판매전, 공공기관 합동구매 상담회 등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해운대 스쿨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부산의 모든 스쿨존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고가 난 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1차 사고가 난 도로에는 중앙선 침범을 막는 시선 유도봉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끄럼 방지를 위해 포장을 재정비하고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등 보행 환경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부산 지역 모든 스쿨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코로나19 탓에 무더위 쉼터가 문을 닫으면서 어르신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시원한 물김치를 담아 전달했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보암일동 주민센터 1층. 335 모인 어머니들이 채소를 다듬습니다. 손질이 끝난 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냅니다. 여름 별미 물김치 재료입니다. 이게 뭐예요? 담배추인데요. 오늘은 열무 물김치하고 담배추 물김치 담으려고. 손질이 끝난 열무와 담배추는 소금에 절입니다. 준비한 통이 모자라 비닐까지 동원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물김치에 들어갈 양파와 당근채를 써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일이 힘들 법도 하지만 함께 하다 보니 금방 끝이 납니다. 준비한 재료들을 통에 넣은 뒤 시원함을 더해줄 양념을 적당히 부어주면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을 살려줄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정성까지 함께 넣습니다. 여름에 어르신들 입맛도 없고 해서 열무김치, 물김치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려고 드시고 국수도 말아 드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폭염이 30도가 오르내리는데 더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잠깐이라도 드시고. 부암일동 새마을 부녀 회원들은 매년 5월 어르신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남게 된 돈의 사용처를 고민하던 회원들은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시원한 물김치를 선물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마저 어려운 시기, 집에서 시원한 물김치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기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나 모든 소외계층들 조금 무더위를 갖다가 이제 코로나도 이기시고 더위도 이기시고 그런. 이날 담근 물김치는 지역 내 어르신 50여 분에게 전달됐습니다. 부녀회는 이번을 계기로 해마다 물김치 나눔 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발생한 동구의 가스 충전소 화재로 인한 중상자 1명이 추가로 숨져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경찰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50대 작업자 1명이 이날 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2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으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가스 저장 탱크 정기 검사를 위해 탱크 안에 있던 가스를 이동시키고 잔류가스를 배출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국과수,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고 결과는 3, 4주 뒤에 나올 전망입니다. 동남권 광역관광본부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부울경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광역관광본부는 국내 관광 수요 증대와 비대면, 거리두기 등 안전관광에 대한 욕구를 반영해 가족 단위와 소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전국 중소기업 직원이 부울경으로 휴가를 올 경우 이벤트를 통해 숙박비 쿠폰을 지급하거나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 동남권 광역관광 공동 프로모션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관광객 유입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이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와 부산관광공사가 1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부산에서 즐기는 특별한 액티비티를 주제로 부산 여행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고 부산 지역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 관광기획전 20개 상품을 선착순 할인 특가로 제공하고 힘내라 부산 이벤트를 통해 기획전 상품을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전에는 서핑과 요트 체험, 원도심 투어, 부산이 담긴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체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전통시장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카드 단말기가 없는 노점상들은 그 특수를 누리지 못했는데요. 카드 결제가 어렵다는 점이 전통시장의 약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로 상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전통시장 매출이 증가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동안 손님 구경이 힘들었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서구 해안가 시장에서는 정육점과 수산물 점포가 특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지원금 포인트가 카드로 지급되면서 카드 단말기가 없는 노점상들은 상품 판매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못 냈고 또 이제 급하면 이제 또 주위에 가가지고 또 하고 그랬어. 할 수 없잖아요. 섭섭해도 할 수 없지. 우리가 안 했으니까. 서구 충무동 해안시장 전체 상점은 167개. 이 중 노점상은 절반에 이르는 80개입니다. 노점상 10여 곳에만 카드 단말기가 있고 나머지 60여 곳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카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지급한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노점상들의 사업자 등록과 카드 단말기 설치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망설였지만 노점상 절반가량이 등록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 상인회의 설명입니다. 이게 세금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 근데 써보니까 세금 문제는 뭐 그래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더라고. 많이 세금이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하길 잘한 것 같아. 어차피 해야 되고 또. 충무동 해안시장은 사업자로 등록된 상점 수가 적어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는 노점상이 많아질 경우 시장 주차장 건설이나 아케이드 설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 됩니까? 해가지고 안 됩니다 해버리면은 상인도 손해고 찾아온 고객도 손해 아닙니까? 앞으로 시설 현대화 부분이라든가 또 모든 국가적인 지원 대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상인들에게 위기였던 코로나19가 전통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는 공동주택 관리비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부산지방공인회계사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케어 지원단 구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해운대구 좌동 SK뷰와 해운대구 3호 가든 아파트 등 4개 단지를 시범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부산에 스마트 공장 1,800개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17일 동주대학교 스마트 공장 테스트베드에서 제조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기 위한 부산 제조혁신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 공장 신규 지원과 기업 상생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부산 제조혁신협의회는 부산 지역 중소, 중견기업의 제조 공정을 혁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1,800개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부산 지역 학교의 통학 차량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심사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지원 기본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 안전대책 등 통학 지원에 관한 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통학 차량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통학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한 적정 규모 추진 학교, 농어촌 학교, 재난 등으로 인해 통학이 불편한 경우 등입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2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층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부산공동융합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합니다. 부산시가 유치한 이번 연구센터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안전, 안심, 사회실현 솔루션 개발을 부산을 중심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 해결 연구 과제로 대기 환경과 헬스케어, 재난 분야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연구기간은 오는 22년 11월까지 3년이며 총 사업비는 240억 원이 투입됩니다. 아세안 문화원이 1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를 선보입니다. 아세안 문화원은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집에서도 아세안 10개국의 문화와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회 아세안을 엮다, 아세안을 잇다를 360도 가상현실 콘텐츠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람객들은 고화질로 실제 전시장의 모습과 전시품, 영상 등을 자동 재생되는 감상 동선에 따라 생생하게 볼 수 있고 온라인 특화 콘텐츠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아세안 문화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상설전 온라인 전시를 시작으로 아세안 문화원의 모든 전시는 가상 전시로도 제작돼 홈페이지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립박물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우편으로 만나는 박물관 요미조미를 추가 제공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비대면으로 제공했는데 38개 유아단체에서 1,600여 명과 함께 구연동화와 팝업 카드 등을 활용해 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대면 교육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좋고 추가 제공 요청이 있어 2,500명분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콘텐츠를 활용하려는 유아단체는 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금정구가 주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구는 최근 공중화장실 대변 기업 칸막이 빈 공간을 통해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안심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화장실 관리자의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구에서 직접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촬영 점검 기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월 19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밤까지 소나기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운동은 실내에서 가볍게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남과 제주도는 새벽까지, 강원 영동 지역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은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서울, 경기도와 충청 북부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 구름 많고 물결은 최대 2.5m까지, 남해 동부 해상에는 흐리고 가끔씩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최대 2m까지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다가 이후에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21일부터 23일까지는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